안녕하세요. 정나래의 요리 수업, 정나래 요리연구입니다. 반가워요. 봄이 왔네, 봄이 와. 네, 봄이 왔어요. 이렇게 맛있는 제철 봄나물들이 가득한 봄이 왔는데요. 이 나물들 제가 직접 캐지는 못하고 직접 시장 가서 지금 막 가지고 온 아주 신선하고 향긋한 봄나물들입니다. 봄나물 미나리도 제철이고요. 봄동이고 이제 봄동은 좀 있으면 끝나요. 그리고 봄나물 파는데 저쪽에 라인 따로 있어요. 이 엄청 붐빕니다. 잘 따라오세요. 이 라인이 먹을 거 많고 채소도 많고 반찬 따는 너무 싱싱해. 깻잎 어떻게 이렇게 싱싱해? 여기 이제 봄나물 중에 이게 뭐예요? 바닷가에서 자라는 거 얘보다 얘가 훨씬 맛있어요. 얘 똑같이 하는데 초장 그냥 고추장에 묻히면 참기름만 넣고 고추장이요? 선생님 그리고 부지깽이랑 취나물 차이가 뭐예요? 깻잎을 갖다가 울릉도에서 취나물이라 하는데 진짜치는 저런 거. 그쵸? 다르더라고 부지깽이랑 취하고. 근데 얘도 원래 저기 바닷가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얘는 저 육지에서 나오는 거. 얘가 맛있어요. 이건 머위. 얘는 쌈머위. 얘는 이제 그냥 고추장하고 참기름만 넣어서 무치면 맛있어요. 이거는 데쳐서 무쳐 먹으면 되고 이거는 쌈에 싸먹던가 장아찌 하든가 더 크면 장아찌 먹고 더 크면 여기 줄기는 또 나물에 먹고. 이거는 독이 있어가지고 물에 한번 데쳐서 먹어야 돼. 또 그리고 된장국. 돌배로는 뭐예요? 이거 뭐 청 담거나 술 담거나. 천식이 좋아 천식이. 괜히 땅두릅 나온다 땅두릅. 위에서 나는 게 아니고 밑에서 나는 거. 냉이. 5,000원 참냉이. 이 반만 사도 돼요? 5,000원어치. 네, 5,000원어치. 500원이 없으니까. 네, 오늘 이렇게 제가 나물을 여러 가지 준비한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제철이다 보니까 비타민C도 보충하고 무기질도 보충하고 또 기력도 돋우는 이 봄나물들을 먹으면 좋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근데 어떤 봄나물은 어떻게 손질하고 또 어떤 거는 어디에다 묻혀야 되고 이게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각 나물별로 손질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데쳐야 되는지 뭐에다가 묻혀서 먹어야 되는지를 오늘 아주 잔뜩 준비를 했으니까 꼭 다 봐주세요. 자, 첫 번째로 봄나물 손질부터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손질이 필요 없는 친구가 있어요. 바로 요 해방풍. 깨끗해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간혹 누렇게 뜬 잎이 있으면 그것만 좀 제거해 주시고 별도로 손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모님한테 들었죠. 이모님 가라사대 이거는 고추장과 참기름에 무쳐 먹어야 맛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별로 손질이 필요 없는 게 바로 이 부지깽이 취인데요. 여기도 이런 애들은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요. 조금 잎이 누렇게 뜬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만 좀 골라내 볼게요. 또는 여기 밑에 줄기 부분이 너무 뻣뻣한 거 이런 것만 좀 제거해 주시고요. 너무 크기가 크다. 그러면 또 두 번에 나눠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좀 상한 것들은 떼내고요. 너무 뻣뻣한 줄기만 떼주시고 이제 좀 번거로운 애들만 남았어요. 달래와 냉이. 사실 제가 봄 하면 생각나는 쓰리가 있는데 그게 달래, 냉이, 쑥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 둘은 너무 손질이 번거롭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쉬워요. 우선 냉이는요. 제법 깨끗한 것들을 사오긴 했는데요. 냉이도 이렇게 누렇게 뜬 잎들이 있어요. 이렇게 너무 뭉개졌거나 누렇게 뜬 것들 일단 잎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이 봄나물들은 또 데치기 때문에 지금은 양이 많아 보여도 데치고 나면 한 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해야 한 두세 식구가 한 두 끼 정도 먹을 정도로 나오니까 양이 많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많이만 드세요. 그 다음으로는 뿌리 손질할 건데요. 보시면은 잔뿌리들 있죠. 여기는 좀 질겨요. 그래서 요만큼 잘라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남은 잔뿌리들도 칼로 싹싹싹 긁어가지고 손질을 해주세요. 너무 질기고 지저분한 잔뿌리는 제거하고 칼로 긁어주고 달래는 이렇게 길게 생겨서 여기 보시면은 알뿌리가 있어요. 이 알뿌리를 지저분한 것들을 제거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겉껍질을 한 겹 이렇게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흙이 껴있고 여기 보면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딱딱한 뿌리 부분을 손톱이나 또는 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똑 제거해줘요. 이 부분은 딱딱해서 잘 안 씹히거든요. 이렇게만 손질해주시고 혹시 누렇게 뜬 잎이 있으면 따주시고 흙을 잘 털어서 씻어주세요. 달래는 여기 흙이 껴있으니까 특히 잘 씻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4가지 봄나물들이 손질과 세척까지 마쳤는데요. 자, 이제 데쳐줄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어떤 건 데쳐 먹고 어떤 건 생으로 먹을 수 있어요? 라고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일단 독성이 있는 친구들은 데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원추리나 두릅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한번 데쳐가지고 독성 성분을 용출을 시키고 묻혀서 먹으면 되고요. 그리고 좀 쌉싸름하거나 뻣뻣한 친구들도 한번 데치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이제 취나물 같은 경우나 냉이도 물론 생으로도 먹을 수 있지만 한번 데쳐서 부드럽게 무칠 거고요. 미나리나 참나물이나 아니면 이런 달래 같은 경우는 생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달래는 생으로 먹었을 때 비타민이 그대로 우리 몸에 들어오니까 요거는 그대로 무칠 거고요. 방풍, 부지깽이, 냉이는 데쳐서 무쳐볼게요. 팔팔 물이 끓으면요, 여기다가 소금을 넣고 데쳐줄 건데요. 이런 초록색 채소 같은 경우는 소금물에 데쳐야지 색깔이 더 선명해지고 새파래집니다. 3가지 나물을 다 데칠 건데 새물에다가 하나 데치고 또 새물에 하나 데치고 새물에 하나 데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 향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조리를 한 번에 할 경우에는 일일이 물을 버리고 또 끓이고 하기가 번거롭잖아요. 이때는 향이 약한 거부터 먼저 데쳐주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여기서는요, 냉이가 좀 향이 강해요. 요 방풍이 그나마 좀 약하니까 방풍, 취, 냉이 순으로 데쳐줄게요. 방풍, 해방풍 또는 갯방풍이라고 불러요. 초록색 물이 나오죠. 양에 따라 다른데요. 숨 죽고 부드러워지면 데치면 끝나면 되니까 한 2분? 데친 친구들은 건져서 바로 찬물 샤워. 그럼 색깔이 더 선명해지거든요. 그 다음은 취나물. 취나물은요, 좀 또 금방 익어요. 1분 반? 숨만 살짝 죽으면 건져도 돼요. 그 다음에 찬물로 샤워를 했던 나물들은 수분을 꾹 짜주세요. 수분이 적어야지 조금 더 장기 보관이 되니까. 외국은 날 것으로 샐러드를 먹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쳐서 먹으면 되게 많은 양을 한 번에 먹는다고 보셔도 돼요. 취나물은 비교적 잎이 부드러운 편이라서 빠르게 찬물로. 마지막으로 냉이. 냉이도 역시 냉이가 향이 제일 좋네요. 생으로 쓸 달래 같은 경우는 너무 굵고 크니까 한 번씩만 이렇게 잘라줄게요. 그리고 혹시 머리가 너무 굵다 이런 것들은 반으로 갈라서 조금 잘게, 왜냐면 이 부분이 맵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갈라주시면 돼요. 드디어 무칠 시간이 왔습니다. 빰빰 빠라밤. 일단은 가장 기본 참기름, 소금, 참깨만 있으면 되는 것들은 보통 맛이 좀 달큰하거나 부드러운 것들, 예를 들면 콩나물, 시금치, 숙주 이런 것들은 강한 양념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냥 부드럽고 마일드하게 참기름만 넣어도 딱 좋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취나물이 어울립니다. 그래서 취나물을 먼저 무쳐볼게요. 나물에는 기름을 아끼지 마세요.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팍팍 넣어주세요. 참기름을 듬뿍. 간이 돼야 되니까 소금도 넣어주시고요. 굵은 소금은 나중에 겉돌을 수 있어서 살짝 손으로 뭉개주면서 넣어주시고요. 깨도 그냥 깨보다는 부셔서 깨소금으로, 부신 깨소금으로 넣을게요. 이렇게 넣고 무쳐요. 이렇게 참기름만 넣고 무치는 나물들은요, 다진 마늘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마늘 향이 또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마늘 없이 그냥 깔끔하게 아주 담백하게 참기름, 소금, 깨만 넣어가지고 완성을 할게요. 이렇게 무치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다음은 달래입니다. 달래는 달래 양념장으로 가장 많이 해드실 거예요. 그냥 간장하고 참기름만 닿아도 맛있는 게 또 달래잖아요. 달래는요, 고춧가루를 약간 넣고 매콤, 새콤, 달콤하게 무쳐볼게요.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톡톡톡톡 넣어주시고 소금이나 간장이나 액젓이나 뭔가 짠맛이 나는 재료 살짝 두르고요. 소금도 조금만 넣을게요. 그 다음에 매실청이나 오미자청 같은 청 넣어주셔야 되고, 청이 없다 그럴 때는 설탕 약간, 식초 약간. 그리고 이렇게 식초가 들어간 애들은 참기름을 안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참기름 향하고 식초 향은 좀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뜻하게 해주고, 참기름이 안 들어간 대신에 깨를 좀 많이 넣어서 깨의 고소함으로. 달래에 제가 마늘을 따로 안 넣는데요. 달래 자체가 워낙 알싸한 맛이, 톡 쏘는 맛이 있으니까 마늘 빼셔도 괜찮아요. 빨간 게 묻은 김에 이번에는 고추장에다가 한번 묻혀볼게요. 방풍 같은 경우는 또 고추장에 잘 어울리니까 고추장. 그다음에 참기름 듬뿍. 장으로 무치는 애들은 마늘도 조금 넣어줄게요. 그런데 나물 요리할 때 마늘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특히 봄나물 같은 경우는 향이 너무 좋은데 마늘이 과하게 들어가면 이 마늘이 향을 묻히게 해버려요. 그래서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설탕 조금. 흰기가 다 떨어진 관계로 검은깨라도 뿌려가지고 또 한번 무쳐볼게요.
보통 이 나물에 약간 흙맛이 나거나 좀 많이 쌉싸름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된장고추랑 뭐 같이 섞으셔도 되고요. 장에 무치는 게 또 잘 어울립니다. 마지막으로 된장 차례입니다. 냉이고요. 냉이가 아까 꽤 많아 보였는데 진짜 얼마 안 되죠. 냉이는 된장이나 고추장 다 잘 어울리는데요. 된장, 고추장 섞어 쓰셔도 되고 저는 오늘 된장, 참기름 듬뿍, 마늘은 아주 조금만, 향이 날랑말랑 요만큼. 그리고 된장이 좀 너무 짜거나 약간 씁쓸한 맛이 난다 할 때는 또 설탕 약간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